부자들의 세금을 좀 많이 깎아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 네. 그리고 여기다가 경제도 어려운 상황 결국 정부에 쓸 돈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난방비 폭탄 아직 1월 건 안 받으셨죠? 1월 저희 아직 쓴 고지서 아직 안 받았죠. 저희도 한 2월 셋째 주 돼야 아마 나올 것 다음 같은데 주면 나올 것 같은데 네. 걱정돼요.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미 이제 그 자영업자들은 이미 네. 이제 전기세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뭐 벌써 2배 가까이 나온다고 PC방 했고 폐업 고민한다 이런 PC방 네. 특히 이제 목욕탕 이 목욕업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난방을 엄청나게 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전기를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또 물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제품값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올리는 올릴 수밖에 없죠. 지금 너무 손해가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이나 지금 기본적인 어떤 물가 자체가 물론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잡겠다 말은 하고 네. 있지만 아직도 안 잡히고 있는 게 5%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다른 나라는 지금 약간 하락 추세라고 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5%고 지금 이 공공요금도 지금 가스, 전기, 교통, 지하철, 뭐 버스, 뭐 택시까지 다 지금 오른 상황에서 또 오를 상황에서 지금 또 여기에다가 지금 생활 물가 그다음에 소비자 이런 자영업자들의 그런 기본적인 물가까지 또는 그런 것까지 다 올라가게 되면 네. 아마도 정말 그 물가를 잡는 기가 지금 정부 예상은 올 상반기까지 가다가 하반기엔 잡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잡힐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그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원래는 뭐 올 상반기가 가장 피크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좀 더 깊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또 정부의 정책 자체가 아까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돈이 지금 없고 돈 쓸 때는 많고 네. 그런데 정부는 어제 추경호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또 그런 얘기 했어요. 김한규 의원이 뭐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니 지금 긴축 재정 긴축해가지고 뭐 국가 부채 이거 줄여나가 우리는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그런 긴축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그런 긴축 자체가 오히려 서민들 자영업자들 취약계층한테 엄청난 큰 어떤 그 경제적 부담 내지는 힘들게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안전망이나 기초 어떤 그런 복지가 잘 안 돼 있는 나라에서는 네. 거의 그냥 그 쉽게 말하면 정말 나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지금 뭐 안타까운 뭐 그런 뭐 어떤 저번에 수원 그 새 모녀 뭐 그런 분들 그런 사건들이 계속 네.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재정을 나름대로 어떤 잘 활용해서 뭐 긴축도 좋아요 뭐 재정 건정 좋은데 그러면 부자 감세 이런 것보다도 지금 뭐 다른 데는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 다른 나라도 뭐 심지어 무슨 횡재세부터 해가지고 온갖 지금 네.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로 정말로 걷어야 될 때를 못 걷고 아까도 지금 그 8% 15% 이것도 지금 올려준 순간 벌써 예. 몇 조 원을 걷어야 될 걸 지금 못 걷는 거잖아요. 세금이 사라지는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그런 돈들마저도 이미 정부 스스로가 지금 재정이 스스로가 스스로 악화 만들어 놓고 돈이 없으니까 우리 못 도와줘 이렇게 나와 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죠. 황당하죠. 아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깎아주지 않아야 될 돈을 깎아주면서 정말 써야 될 때는 못 쓴다고 하면 예. 그래서 이제 그 현 경제팀에 대한 무능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 편성하자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쪽 정부 여당에서는 사실 난방비 폭탄 이것도 차상위 계층까지만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전체 가구의 한 10% 정도까지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머지 계층은 그냥 감내해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달에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긴급 민생 프로젝트 네. 30조 원 추경 얘기했었잖아요. 그 중에 최근에 이제 그 난방비, 에너지 물가 이 부분에 지원금을 만들자 따로 추경을 그 편성 또 확대 편성하자 그 금액이 7조 2천원이에요. 네. 7조 2천억 원인데 아까 지금 그 공제율만 예. 공제율만 그것만 갖고도 한 2, 3조 원, 1, 2조 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세금 감면으로 인한 금액만 따져고 정리해도 지금 야당에서 내놓은 7조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조경태 의원도
조경태 의원도 지금은 이제 뭐 그 이번에 뭐 컷오프 됐습니다. 컷오프 됐습니다. 컷오프 예. 됐지만 조경태 의원도 전 가구 상대로 3개월 동안만이라도 한 10만 원씩 전체 2,144만 가구라고 네. 2,144만 가구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한 6조 4천억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경태 의원도 한 6조 4천억 해가지고 좀 지원하자 3개월 동안만이라도 네. 여당 안에서 일부 나오고 있고 아니 그러면 7조 2천억 정도의 그 정도를 충분히 저는 지금 현재 기재부였는 한번 재정 상태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도 안 하죠. 안 하자요. 지금 오히려 뭐 취약계층 일부 한시적으로 뭐 지원금 30만 원, 그다음에 뭐 가스공사 그 요금 그쪽에 떠넘겨 가지고 좀 줄여주고. 아유, 참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다는데 정부는 정부 재정 건전성만 얘기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아니 대통령 말 한마디로 갑자기 8% 네. 그 공제율을 15% 올리고 몇 조 원씩 갑자기 그렇죠. 세금 깎아주는 기재부가 아니 이런 쪽에 정말로 지금 난방비나 지금 전기료나 이런 엄청난 지금 갑작스러운 그거 이미 예상됐던 이미 네. 작년부터 충분히 예상이 됐죠. 예상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뒤늦게 뭐 못한다 안 한다고 버티는 그게 참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 이 경제 이 팀 안에서의 운영 방향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상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정부가 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 또 지금 사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 이게 또 다시 어떻게 보면 보편 지원, 선택적 복지 이걸로 이제 다시 또 볼 수 있는 프레임이긴 한데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난방비 지원도 못 받고 야. 그런 셈이죠. 사실은. 그럼 네. 그러니까 이게 2,100만 가구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 지원하는 가구는 이 정부 여당의 입장을 다 고지고대 듣는다고 해도 277만 가구인데 그렇죠. 10% 수준에서 지원하고 끝낸다? 이건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분하고 또 이제 그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일단 그 용산이나 기재부나 이쪽에서는 그 추경호 장관은 계속 지금 추경호 장관이 추경을 지금 결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름은 추경호인데. 그러니까 이름은 추경호인데 네. 이슈에 대한 어떤 선점이 그 이재명 당대표나 그 민주당이 빨랐던 거죠. 따라가기가 싫은 거야. 먼저 7조 2천억 얘기하면서 그렇죠. 지자체 장들 모아서 파주시장이 뭐 그때 20만 준 거 했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기 싫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런 이슈 선점에서 이미 난방비에서는 야당이 뺏긴 거에 대해서 네. 따라가기 싫다. 아하. 그러니까 정부 어떤 그 뭐 경제부처 이제 그 간부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그냥 웃고 그냥 넘기던데.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기 싫은 거죠. 그리고 따라가기 싫다. 마치 그렇게 하게 되면 네. 자신들이 했던 그 모습이 더 무능해 보일까봐. 그런데 어제 추경호 장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하던 거 보면 아니 뭐 적극적으로 국회 쪽에서도 뭐 의견을 달라 뭐 그런 얘기를 말은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지금 나와 있잖아. 이재명 그 민주당 안에서 최소한 소득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낸 7조 2천억도 상위 20%는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상위 20% 빼고 지금 전체 80%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방식인데 네. 그러면 충분히 그 국힘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 뭐 모든 어떤 뭐 모든 사람 주는 게 아닌 어떤 그들이 맨날 얘기하는 선별적 복지 내지는 선택적 복지에 일정 부분 거기도 부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것은 난방비 지원은 딱 시기가 아까 있잖아요. 아까 뭐 조경태 의원도 3개월이라고 했지만 그렇죠. 지금 안 하면 또 못 해요. 또 할 수 있고 네. 이미 난방 다 지나고 5월달, 6월달에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이 항상 타이밍이라고 해요. 네. 특히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밍을 얼마만큼 잘 잡아서 정확하게 그걸 뭐 저기 금융 정책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외과적 수술 이용해 가지고 네.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게 그 경제팀의 어떤 능력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보면 추경호 팀은 거의 지금 작년부터 계속 지금 다른 방향, 다른 정책, 그다음에 다른 실행 방식 지금 그것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지금 그러니까 IMF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는 이유도
아하. 이런 어떤 경제 정책의 어떤 신뢰성이 그러게요. 해외에서 먹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네. 그런데 지금 긴축 재정을 계속 얘기하면서도 네.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각종 규제는 다 거의 다 풀어주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이고 그게 금융 지원도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 뭐예요? 정말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누구 말대로 저기 어떤 분께 정말 웃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저희 찐경기에서 요즘 부동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뭐, 부동산을 말씀도 다뤘었죠. 한번 드렸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그 경기 침체에서 지금 현 정부의 가장 그 아킬레스는 부동산이에요. 지금 부동산 물론 이 지금 하락 국면에서 이 역전세가 터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네. 여름부터는. 역전세가 터지고 지금 지난번에 이미 네. 작년에 그 금융시장이 휘청하고 부동산 시장이 그 뭐 하락세 되고 뭐 할 때도 불안했지만 그때는 네.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가지고 뭐 PF 이런 부분 레고랜드 생각나네요. 그렇죠. 레고랜드 있잖아요. 김진태 도지사의 그런 강원랜드 레고랜드 그 레고랜드 발로 그 채권 시장에 완전 휘청되면서 거기 지금 쏟아든 금액이 수십조 원이에요. 정부가 갑자기 그거 막기 위해서 그런 돈을 지금 그런 돈이 지금 그 정부 그 기업체 그다음에 금융체 그다음에 그런 걸 지금 막기 위해서 막 그 불황을 네. 막기 위해서 일단 그 몇 조 지금 수십조 원이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막아놨어요. 이게 돈은 돈으로 막아놓는 거죠. 일단 돈을 귀청거리는 거 일단 돈으로 막아놓자. 네. 그래놓고 부동산 시장도 계속 지금 금리 고금리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지금 이 하락세가 계속되니 정부에서 지금 계속 내놓는 대책이 부동산 정책 규제 다 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한번 제 도표 한번 예전에 그 둔촌주공 사태 때 예. 제가 한번 근데 종합 세트 어. 그거 이게 지금 부동산 제도 개편 이거 있잖아요. 이 7종 종합 세트가 1월 3일 날 맞아요. 나온 거예요. 1월 3일 날 둔촌주공 벌써 살리기 한 달. 하고 뭐 전매 제한도 8년을 1년으로 확 줄이고 뭐 그다음에 실거주 의무 없애버리고 그렇죠. 뭐 중도금 대출 없어요. 그냥 네. 다 받아요. 다 받고 이걸 또 소급 적용해 줬어. 또 소급 적용해 주고 그리고 뭐 1주택 당첨자 뭐 처분 무순위 접수 이거 다 폐지해 줬어요. 지금 이렇게 다 풀어 줬는데도 부동산 시장이 잘 안 살아나. 지금 둔촌 주공은 인기 평형은 거의 뭐 완파는 됐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둔촌 주공을 빼면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실거래가가 네. 떨어지고 있고 맞아요.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고 이런 네. 거죠. 그런데 지금 예. 그나마 조금 뭐 일부에선 서울 뭐 급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화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둔촌주공의 뭐 국민평형, 네네. 84평형 같은 경우는 일부 완판이 됐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 돈이 어떻게 되냐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정부가 최근에 또 엊그제 발표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게 뭐냐면 음. 그냥 그 돈을 과거에는 그냥 그 주택 9억 원짜리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소득 그다음에 대출 한도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빌려주는데 그 사람의 뭐 주택 가격도 6억짜리에 한해서 뭐 많아야 1억. 그러니까 소득도 이 사람이 소득이 1억이냐 7천만 원 이런 상황에 맞춰 가지고 많이 빌려줘야 뭐 3억이나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6억짜리에 뭐 최소한 뭐 3억 정도까지만 뭐 빌려주는 네. 그것도 소득이 1억 이하 뭐 이런 사람들한테만 빌려주는 그 정도까지만 했는데 이제는 그걸 다 풀었어요. 다 풀었다. 그리고 이제 9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박 기자가 사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전에 소득도 보고 뭐 DSR 다 보는데 이제는 안 봐요. 이제 안 보고. 그리고 5억 줘요. 그냥 5억을 빌려줘요. 그래서 그런 가격대 건물 그게 지금 아파트들이 1년 한도 그러니까 올해 한해서만 40조 원을 풉니다. 40조 원을.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요? 그러니까 전망비 지금 지원도 있잖아요. 없다면서, 9억짜리 지금 서울 지금 아파트 있잖아요. 최근 막 떨어져 가지고 서울 강북이나 일정 지역에 9억 이하로 내려온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박 기자가 아파트 사고 싶으면 지금 그렇게. 그냥 5억 빌려줘요. 그리고 한 2억 3억 자기 돈 해가지고 전세 끼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급매물들이 일부 소진이 된다고 해요. 그런 이게- 것들. 이게 지금 이걸 위해서 정부가 지금 투입한 금액이 40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돈 없고 다 추경도 안 되고
돈을 못 푼다고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 이쪽을 지금 대출이나 이쪽을 하기 위해서 그 이거 급하게 좀 떨어진 걸 막기 위해서는 수십 조의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거기다가 지금 얼마 전에 그 국토부에서 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있잖아요. 특례법, 신도시 특별법 네. 만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다 풀어준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고 네. 내년부터 막 본격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일기 신도시 일산 분당, 저 지금 일산이잖아요. 네. 지금 그 자체가 벌써 사람들이 벌써 기대 엄청 높아졌어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하하. 아니 지금 안전진단도 안 받는다니까? 이번 법이 통과되면 네. 안전진단도 없어지고 저희 아파트도 지금 30년이 됐는데 네. 아직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안전진단 없으니까. 없어 바로 아니 할수 있으니까. 그럼 바로 이제 네. 재개발할 수 있다는 여건이 생기고 물론 그게 사업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네. 근데 이게 아주 교묘하게 일기 신도시 그리고 100만 평방 뭐그 100만 평방 그런 그 도시까지 확대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 뭐 일산 분당 삼본 뭐 있잖아요. 평촌 네. 일기 신도시급들 말고 또 서울의 일부 목동 뭐 이런 네. 지역도 포함이 되고 네. 그다음에 지방의 큰 지역들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다 풀어줬다. 근데 이게 예. 지금 이런 대출 규제 부동산 좀 받고 지금 갑자기 이런 신도시 특별법 만들어서 풀고 시간을 이렇게 대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지금 누가 어떤 분하고 자꾸 얘기했는데 그분의 그 인식이 뭐였냐면 이 정책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딘지 잘 봐라. 예. 내년 총선이라는 거예요. 아. 어차피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하반기 때 정부가 네. 입안을 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정부 국회 때 통과될 때 이미 그때는 거의 이제 그 총선 갔는데 그렇죠. 여야 입장에서 보면 일기 신도시 이쪽 그 투표 그렇죠. 표를 무시할 수 없어요. 아. 특히 일기 신도시 쪽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중산층의 일정 부분 40대 50대 사람들이면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봤을 때는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네.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지율을 따지고 보면 정부 여당이나 용산 쪽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일기 신도시 쪽 특별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각종 규제 다 풀어주는 거, 부동산 규제 풀어주는 거, 네. 이 혜택을 누가 보느냐 이거죠. 과연. 결국에는 정치적 노림수도 있는 게 있는 게 아니냐 다 이런 있- 생각이 든다. 다 있다고 봐야 되죠. 대기업들 어차피 기업들 규제 풀은 이쪽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쪽 사람들이고 네. 자기 지지층들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 소득분이 아래쪽인 사람들한테 적정한 수준에서만 지원해주는 선. 그리고 지난번에 그래서 일부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내년 총선도 부동산 총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부동산 하락 그래서 이제 이 정부는 야 문재인 때 띄워놓은 부동산 폭등을 우리가 안정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부동산 안정과 함께 네. 미래 너희들한테 신도시 그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는 미래 새로운 어떤 재건축 재개발 이익을 안겨주는 그런 정부다라고 선전한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게 이런 정책들은 이런 과정들이 어. 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네. 자,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상황을 보면 대기업 또 부자 위주의 감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축 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는 과감한 규제를 푼다. 돈도 엄청나게 금융지원도 늘린다. 그럼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